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사주보는 만세력 달력 그래가지고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1950년부터 2050년까지의 만세력 달력 이렇게 된 것은 그 0번부터 여기가 숫자가 0부터 지금 5번째가 되어 있죠.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그 숫자에 들어가시면은 1950년부터 2050년까지 이렇게 사주보는 만세력 달력을 수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해서 찾은 사주팔자를 판독해가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1950년부터 2050년까지 해당되는 만세력 달력을 가지고서 여기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1979년, 그래서 음력이라고 썼죠. 그래서 음력 1979년 1월 2일 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오후 15시 40분, 즉 오후 3시 40분이고, 3시 40분이라는 건 신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시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곤명이라는 것은 여자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표를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다 기록했는데, 여기 병신이라는 것이 일간이고, 병이 일간이고, 그 다음에 일지가 신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가운데 있고, 여기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주인공 주변에 7개의 신이 이렇게 나열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신을 찾은 것이 그 만세력 그 달력, 거기에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날짜 일진이 여기 1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서 1월 2일 생이 있죠. 이것은 이제 미리 표를 갖다 놓은 건데, 이 표를 보시면은 1978년 12월, 여기가 이제 입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 사주 보는 것은 입절을 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안의 입절이 12월 초 8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1978년 12월 초 8일 해서 여기가 쭉 적혀 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78년도에 가서 그 1월 2일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서 여기 1월 2일 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2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병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의심이 자꾸 생기실 거예요. 여기 보면 1979년 음력으로 1월 2일 생이라는데 왜 여기 또 78년으로 이렇게 했나고 또 여기 생각이 되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주 보는 달력이라는 것은 입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것이 79년이겠죠. 여기 78년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 79년이겠죠. 79년 1일, 2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것이 바로 입절이 여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요거 12월 초 8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12월 초 8일에 입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요것은 이제 79년도 1월 2일에 출생했지만은 실제로 사주 보는 것을 볼 때는 78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78년도 해서 해당된 거기에 1월 2일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띠로 말하면은 말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1979년 1월 2일이라는 것이 요건 이제 그 음력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달력을 그냥 우리 볼 때는 음력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은 음력으로 해도 1979년 1월 2일은 요게 79년 1월 2일에 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주 보는 때에는 이것이 입절이 기준이기 때문에 입절이 된 것이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1978년 12월이 있고 12월이 여기 나왔죠. 8일 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79년 1월 2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사주 보는 달력에서 볼 때는 사주 볼 때는
여기 78년으로 본다는 거죠. 즉 말띠를 본다는 거죠.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병신 여기 나왔죠. 여기 병신이 바로 여기는 일주가 된 거죠. 병이 본신이 되는 거고 신이 배우자 쪽이 되는 거고 병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을축이 뭐냐면 월간지가 돼요. 여기 월간지죠. 간지, 을축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것이 항상 언제든지 이 표에 있는 것은 이 우축에 있는 것이 항상 월주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79년에 태어났지만은 실제로는 78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오가 연간이 되는 거죠. 무하고 오 썼어요. 위에 있는 거 무가 그 연간이고 오가 연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 표도 보면 여기 별표로 된 것은 간 쪽이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별이니까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간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여기 간이라는 것은 별표로 돼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요거 보실 때도 동그라미는 지지, 땅은 동그랗게 치고는 그래서 지지는 동그란 표를 낸 것이고 이렇게 지지죠. 그리고 간은 하늘이니까 별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간지니까 여기 월간지가 됐다죠. 연간, 연지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제 더 하나 찾아야 할 것이 요거 이제 시에 해당되는 거죠. 시주를 찾으면 되겠죠. 시간과 시지를 찾으면 되겠어요. 요 시간과 시지 찾는 것은 그 시주 찾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오후 3시 40분 그랬죠. 그럼 오후 3시 40분을 이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이라는 것이 일간이니까 일간을 기준해서 시주 찾는 표를 보면 되겠죠. 자, 병이 어디 있나 보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병신 그랬죠. 병이나 신 일간일 때는 이 시주 찾는 표를 사용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해당되니까 병이니까 요 시주 찾는 표를 사용하면 되겠죠. 또 시간이 몇 시였냐면 좀 전에 오후 3시 30분 그랬어요. 40분. 그러니까 3시 40분 그랬으니까 3시 40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게 2시간 간격이니까 여기 4시 40분이 중심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4시 40분이 중심시니까 3시 30분부터 그 다음에 5시 29분까지가 요게 신시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신시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병신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시주가 병신시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병일간이었어요. 병신이라는 일간이든지 아무튼 요 일간이나 요 일간은 요 표를 쓰는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갑이나 기는 요 일간을 쓰는 거고 을이나 경은 요걸 쓰는 거고 정이나 임은 요걸 쓰는 거고 무나 개는 요걸 쓰면 돼요. 그래서 병에서 시주 시각이 언제였냐면 오후 3시 40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됐어요. 3시 40분이니까 여기 병신시다. 그래서 시주 찾는 배에서 병신을 찾았으니까 시주에 병신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에다 병신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친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육친이랑은 바로 요 병일간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육친이라고 해요. 그것을 병과 축은 어떤 관계냐 얘기죠. 병과 또 오는 어떤 관계냐, 병과 신은 어떤 관계냐 이걸 다 적는 것을 육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육친 관계를 적어야지만 그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작용하는 걸 찾을 때는 그 육친 관계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육친 관계를 찾는 것도 또 이것도 표를 보고서 그대로 찾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육신을 뭐 다 애워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게 불편한 분들은 그냥 이 표에서 보고서 그냥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 갑일간을 기준해서 12지지가 표시됐죠.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지지하고 요 갑일간과 만났을 때 육친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그 일일이 다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안심하고 이렇게 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하고 오가 만나면은 상관, 나무꾼이다 이런 얘기죠. 갑하고 미가 만나면은 정제, 아내다 이런 얘기고, 갑하고 신이 만나면은 편관, 온달이다 이렇게 했고, 갑하고 유가 만나면 정관, 선녀다 이렇게 했고, 갑하고 술이 만나면 편제, 부친이다 그랬고, 갑하고 해가 만나면 편인, 계모다 그랬고, 갑하고 자가 만나면 정인, 친모라고 그랬고, 갑하고 축이 만나면 정제, 아내라고 그랬고, 갑하고 인이 만나면 비견, 형제라고 그랬고, 갑하고 묘가 만나면 겁제, 형제 그랬어요. 옆에다 하나 더 쓰는 게 뭐냐면, 만일이 요 겁제, 요 묘가 월지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월이죠, 월치. 거기에 있을 때는 양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뜻이. 그러니까, 갑하고 묘가 만나면 그냥 형제라고 하는데, 겁제라고 하는데, 그럴 때 월지에 있으면요, 묘가 월지에 있을 때는 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형제와 양이는 어떤 차이냐면, 이 묘하고 갑은 똑같은 목이니까 서로 형제간이라고 하죠. 이것을 같은 목목이니까. 그런데 월지에 있을 때는 양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똑같은 형제인데 힘이 너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양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강해지니까 이 묘가 너무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묘라는 건 무슨 일을 하느냐면 토를 극할 수가 있어요. 토랑은 흙이니까 나무는 자랄 때 흙에다 뿌리를 받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커지면은 뿌리도 엄청 커지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토가 뭐예요? 여기 정제죠. 재물이죠. 정제라는 것은 재물을 허틀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뿌리가 너무 막 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나무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본신을 도와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그런 역할 이에 흙을 괴롭혀가지고 요 재물을 허틀어 놓는다는 게 재물을 파괴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지인은 갑이 지인을 만나면 편제 부친이 되고 그 다음에 갑이 사를 만나면 식신 공주가 되고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갑일간과 십간이 만났을 때죠. 갑하고 갑이 만나면 비견, 갑하고 을이 만나면 겁제, 형제 그랬죠. 갑하고 병이 만나면 식신 공주가 될 거고, 갑하고 정이 만나면 상관 나무꾼이라고 그랬고, 갑하고 무가 만나면은 편제 부친 그랬고, 갑하고 기가 만나면 정제 아내 그랬고, 갑하고 편관이 만나면 온달 그랬죠. 갑하고 경이 만났을 때, 갑하고 신이 만나면 정관 선녀 그랬고, 갑하고 임이 만날 때는 편인 계모 그랬고, 갑하고 개가 만나면은 정인 친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번엔 을일간과 12지지가 만났을 때죠. 이 표를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한 대로 똑같이 이렇게 보고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적어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을일간과 십간과의 관계죠. 자, 이번엔 병일간과 12지지와의 관계죠. 앞서 본 대로 똑같이 표를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병하고 오가 만났을 때죠. 병하고 오가 만나면 이제 겁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양과 음이 만났을 때 병은 양이고 오는 음이니까 양음이 만나면 겁제 형제라고 하는데 이때 일제 오가 일제에 있을 때는 1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월제에 있으면 양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지라는 건 1인이니까 일지니까 배우자 쪽이죠. 일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우자 쪽에 오가 있을 때는 1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형제일 때하고 1인이 여기에서 1인은 어떤 관계냐? 배우자 쪽이 굉장히 강해져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강하다는 것은 남편이 배우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배우자 힘이 너무 강해서 배우자한테 어떤 거역적인 일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잘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하시고 이게 또 양인 월제 있으면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이니까 화의 작용이 굉장히 강한 거죠. 화의 작용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앞서 말한 대로 이 금하니까 금을 극하니까 금이 재물인데 재물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월제에 있는 양인은 항상 재물을 극하니까 이 양인 역할이 흉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양인 흉작용이 하니까 오라는 것을 어떤 제보가는 어떤 신이 또 있어줘야 돼 주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 재물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겠죠. 네, 이건 이제 병일간과 십간과의 관계죠. 앞서 본 대로 또 찾아서 필요하실 때만 골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 정일간과 12지지와의 관계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찾아 쓰시면 돼요. 네, 이건 이제 정일간과 십간과의 관계죠. 네, 이건 이제 무일간과 12지지와의 관계죠. 네,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여기 오하고 무의 관계를 보죠. 화생토하죠. 이거는 화생토니까 본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인 이게 요거 음이고 요게 양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정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친모와 같이 나를 잘 보살펴준다 그래서 친모라를 썼어요. 여기다. 근데 여기 만일에 일제에 있으면은 1인이라고 저 경우는 그러니까 1인이라는 것은 이 화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있을 때는 이 배우자 힘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월제에 있을 때는 양이라고 그랬죠. 양이는 이 화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마찬가지로 화극 금하니까 여기에는 이때는 식신이나 상관 요것들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이 상관을 무력하는 건 괜찮은데 식신을 무력하는 건 식신이 좋은 신인데 식신을 너무 무력화하면 그건 안 좋은 현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무일간과 그 십간과의 관계죠. 이번에 이제 기일간과 12지지와의 관계. 네, 이건 이제 기일간과 십간과의 관계죠. 갑부터 그 계까지 이렇게 관계를 보고서 적으시면 돼요. 자, 이번은 이제 경일간과 12지지와의 관계죠. 나머지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이 유를 만났을 때죠. 이건 이제 경은 양이고 유가 음이니까 겁제가 됐죠. 형제라고 하죠. 그럴 때 월제에 있으면은
양이라고 한다. 양이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유의 힘이 너무 강한 상태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유가 힘이 강하니까 그때의 조금 나빠지는 형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금이란 건 목을 극하게 되죠. 금극목화죠, 여기서. 목이 뭐냐면 재물이죠. 묘도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극하는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복되는 이 유를 제복하는 어떤 신이 있나 또 봐야 되고, 신이 없을 때는 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재물을 너무 잘못 관리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양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제복되는 내용이 있나를 보면 돼요. 만일에 이 나무가 없을 때에는 사주에 목이 없을 때는 재물이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본신의 힘만 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경일간과 십간과의 관계죠. 이건 신일간과 12지지와의 관계. 이건 이제 신일간과 십간과의 관계죠. 이건 이제 임일간과 12지주와의 관계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앞서와 똑같이 육친을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임일간이 양이고, 임이 양이고 자가 음이니까 겁재 형제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번에는 일지에 있을 때는 일인이라고 하고, 그 월지에 있을 때는 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힘이 강해진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제의 힘이 강해지니까 자수의 힘이 아주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건 극하냐면 재물을 극하게 돼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 쪽이, 만일 이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 쪽이니까 배우자 쪽의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월지도 양인이니까 힘이 강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재물을 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요 자를 극하는 어떤 신이 있나를 없나를 잘 살펴줘야 돼요. 네 번째, 임일간과 십간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어요. 필요한 것만. 자, 이번 이제 계일간과 12지지와의 관계죠. 네, 이제 이건 이제 계일간하고 십간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쭉 이제 육친을 적으시고, 육친을 적은 뒤에 그 다음 이제 그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간단 여기 뜻에 대한 것은 여기 정제를 아내라는데, 정제라면 재물인데 재물을 왜 아내라고 표현하냐면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아내와 같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모을 때 어떤 큰 사업적인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살림을 잘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처럼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재물 모으는 방법이다 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편재라는 건 부친이라고 말했는데 부친처럼 재물을 모은다는 뜻으로 했어요. 근데 부친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어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육신이라는 건 어떤 능력을 소유했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은 사주에 이런 편재라는 그 능력이 있으면은 실제로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물론 요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하나의 구비 조건이 완성되는 거죠. 만일에 정제가 있는데 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아내처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어떤 소규모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씩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나를 찾아가는 거죠. 사주 본다는 거는. 그 다음에 정관이란 건 벼슬을 한 거죠. 벼슬인데 선녀란 말을 썼냐면 뭐냐면 선녀와 같이 아주 정직한 그런 벼슬에 이것은 아주 그 순수하고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 어떤 관리를 하고 이런 얘기죠. 깨끗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부정이 없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그런 의미를 아주 순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된 상태를 얘기한 거고 이쪽에 편관이랑은 온달이라고 했는데 온달이랑은 장수죠. 장수와 같은 벼슬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군. 그러니까 뭐 검사라든가 무슨 뭐 판사 물론 정관에도 판사가 돼요. 근데 여기 판사 조금 뭐랄까 자기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좀 튀는 듯한 그런 벼슬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장군들 그러니까 군인, 장군, 검찰 또는 의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인이라면 친목을 했죠. 그러니까 본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금생수에서 본신을 도와주니까 좋은 거죠. 그때 본신을 도와줄 때 아주 순수하게 그 해방 놓지 않고 아주 잘 되게끔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를 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수성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 편이란 건 계모라고 말했어요. 계모라는 건 그렇죠. 계모라는 건 누굴 괴롭해 보통 그 공주를 자기 딸이 아닌 것이 만일에 공주로 있다면 공주를 괴롭힌다는 거죠. 여기서 요 식신이 바로 공주인데 이 계모는 공주를 괴롭히는 그런 본신을 도와주면서 본신을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도와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정통적으로 가지 않고 좀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술적인 면에서도 좀 순수한 예술이 아니고 조금 개방된 예술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런 모양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모라는 건 이 공주를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모는 반드시 이 괴롭히는 현상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모를 괴롭히는 걸 막으려면 당연히 편재 부친뿐이 없겠죠. 부친이 와야 계모를 타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형제들이 와서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 부친이 있나 없나 봐서 부친이 있으면은 계모 역할이 좋은 역할만 하게 돼 그때는. 그다음 이제 수하고 계할 때 형제 겁재란 말을 썼는데 겁재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이성일 때 그 같은 형제인데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음이고 여기 양이니까 그렇게 음과 양이 만난 형제를 겁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요건 음끼리 만났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뭐라면 비견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같은 형제인데 겁재라고 하는 건 음양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비견은 같은 것끼리 음이면 양이면 양 만났을 때 비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상관이라는 것은 나무꾼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나무꾼이란 건 우리 동화책에도 나오는 거죠. 선녀와 나무꾼. 그래서 이 나무꾼은 선녀, 즉 여기 선녀라고 했는데 정관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꾀를 부렸죠. 그러니까
그 선녀의 깃털을 감춰가지고서 못 날아가게끔 이렇게 괴롭힘을 하는 것이 상관이 된 거죠. 그래서 상관은 이렇게 흉신이 된다는 거죠. 흉신이 되는 반면에 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상관 흉신을 제복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건 반드시. 그러니까 선녀를 이걸 제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나무니까 나무를 극하는 것이 뭐냐면 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모 금이 오면 좋겠죠. 경금이 오면 좋겠죠. 이게 없으면 이것이라도 있어야 돼. 계모라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인이 와서 이걸 극하면은 나무꾼이 좋은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나무꾼의 좋은 일은 뭐냐면 머리가 명석하다는 거죠. 두뇌가 명석하고 깨가 많다는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신인데 이것은 이렇게 음과 음이 많던 식신에서 공주라고 하는 거죠. 공주는 뭐 타고난 자체가 재물을 많이 갖고 복을 많이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자신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주는 아주 그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만일에 괴물 만나면 안 되죠, 이것은.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할 때 두고서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공주는 또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온달이죠. 여기 온달이라는 건 이것이 흉신이에요. 이것은 흉신인데 여기 공주는 목이니까 목국토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주가 온달을 만나면 온달 장수, 아주 훌륭한 온달 장수가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목이 토를 극해서 나쁜 성품이었던 온사를 좋은 성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관은 이렇게 여기 공주를 만나야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살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